안녕하십니까. 데이업의 류동균 멘토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설가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지금 노벨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강님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수상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의 작품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수상한 내역, 수상 내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식 콘텐츠이다 보니까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님은 그 재능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한승원님께서도 문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교사로 제작을 하셨는데 현재 장흥에서 대후에 계속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아버지께서도 이상문화상을 수상을 하셨고 한강님께서도 2005년에 이상문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모녀가 같이 이상문화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요. 2016년에는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올해 200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작품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대중성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반대급부에 있는 건 해리포터겠죠.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대중성과 오락성이 극대화되어 있지만 문학상을 수상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반대 또 그것에 반대 있는 게 이분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이 부족한 대중성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에 국제적인 영선을 얻게 된 맨부커 국제상, 노벨 문학상과 프랑스의 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고요.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로 쓴 소설에만 준 상이지만 보통 영국에 출간되는 번역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에 한해서는 국제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한강님께서 채식주의자로 부커 국제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노벨상, 다이너마이트로서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던 노벨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상인데요. 아무래도 스웨덴에서 있는 상이다 보니까 유럽 작가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영역이나 장르 분야가 넓어지면서 한국인 수상자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2024년에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고 아시아 최초의 여성 문학상 수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작품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채식주의자 맨부커 상을 수상하게 만든 그 작품이죠. 그리고 소년이 온다 5.16 와 항쟁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권에 좀 보이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책이고요. 한때 정부에 의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서로까지 지정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별하지 않았다. 이 책도 좋은 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터넷 쪽에는 대표적으로 예스24가 있겠죠. 도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주사, 한세 예스24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 와이랩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두 개, 예림당 삼성 출판사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해서 앱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만 간 종목들 조금 추려 본다면요. 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항공에 대해서 조금 엮여 있어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번 테마까지 엮이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실적과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점상을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도 않으면서 점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점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투자가 테마주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테마주 투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마주 투자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신중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로 하고요.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변동성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특정 이슈에 관해서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락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성이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이 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거품 형성 가능성은 이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이 그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도 어떤 특정 루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설가 한강분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테마주 투자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